별이 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부모님 댁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진 못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살다 보면 술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다. 뭐 저보고 이제 당신 안타깝다. 술이 진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술을 끊으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나는 조절해서 마실 수 있는데 너도 그렇게 마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끊으라고까지 얘기하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이 채널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조절 음주가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지 이렇게 조절 음주가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조절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지만 앞으로 조절이 불가능해지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기도 하고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절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고 굳이 화를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조절력의 유무가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면서 이런 댓글들을 보다 보면 혹시 알코올 중독이 왜 걸리는 건지 자체가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알코올 중독이 왜 걸리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처음엔 즐거움 때문에 시작을 하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 특별한 일들 아니더라도 식사, 수면, 뭐 배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다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개운하고 상쾌한 것,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딱 하고 났을 때 그 묘한 쾌감? 이런 것들 다 즐거움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즐거움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뇌 내에 있는 뉴런들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보상감이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더러 이런 보상과 즐거움이라는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보상과 즐거움을 느끼는 행동들이 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 여겨야 그 행동을 여러 번 하고 행동이 강화되고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생존에 유리했을 거고요. 음식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 당분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데 도대체 그 안 좋은 음식을 왜 인간은 즐겁게 먹고 있는가? 왜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당분이라는 게 처음에 인간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거는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을 나야 되는 시즌 코앞에 과일을 따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당은 우리 몸에 체지방을 축적을 시켜주거든요. 몸에 체지방을 잔뜩 쌓아놔야 이제 먹을 게 부족해지는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달콤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보상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졌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맛을 좋은 것으로 여기도록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돼버린 거죠. 강화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중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알코올, 니코틴, 마약 이렇게 우리가 중독이 되기 쉬운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들까지도 전부 다 과도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음식 중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중독이냐 아니냐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느냐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중독의 범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음식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 몸이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먹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다.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SNS를 계속해서 보고 있느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절력,
조절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독을 가로지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즐거움을 주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했는데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은 조절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느꼈던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적은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 얘기는 같은 양의 행동이나 같은 양의 중독 물질로는 예전처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만큼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선 더 많은 양의 물질이나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행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내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이 막 몇 날, 며칠, 몇 달 만에 한 번에 걸리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중독이 돼요. 정말 하찮고 작게 시작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스며들게 되고 그게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지를 할 정도로 내 인생에서 많은 양과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술 문제가 있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면 이미 그 행동은 내 인생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죠? 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습관인지도 모르게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 하찮지 않은 일이 되고, 특히 물질을 쓰고 있다면, 술이나 담배 같은 물질을 쓰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훨씬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람마다 물질이나 행동에 중독되는 패턴이나 기전, 유형, 유전적인 영향 이런 것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처럼 충분히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전혀 조절을 못 하시는 분도 존재하는 거고요. 조절이 불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뇌가 망가지고 내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동안에도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술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중독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결국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내가 조절이 된다고 해서 남들도 되리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이 왜 걸리는 건지, 그리고 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방식을 보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봤고요. 달아주시는 댓글들 제가 답변은 못 해드려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의견 나눠주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또 오늘처럼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안녕.